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 스크롤바를 이렇게 변경하는 옵션은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클립이 총 1번 클립부터 10번 클립까지 10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키나요, 더블 클릭 키 또는 토글 인아웃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인아웃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 키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 화살표, 라이트 화살표 누르시면요, 인, 아웃이 결정이 되면서 좌우로 클립이 이동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클립을 한 클립 단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클립 단위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동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하시면요, 이렇게 인아웃이 결정이 되면서 위아래 클립으로 이동하는데요, 화살표 위아래 버튼을 이동하시면요, 각 클립별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든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여기에 바로 인아웃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위아래 버튼 같은 경우는요, 스피드 그레이드 CC 2014.1 버전부터 지원을 하는 단축키고요. 그 하위 버전은 위아래 방향키가 다른 단축키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위 버전 같은 경우는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 라이트 버튼 화살표 버튼 누르는 게 위아래 버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단축키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하고 호환성을 더 중대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아래 단축키도 이렇게 클립을 인아웃 포인트 이동하는 단축키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 0002 0811 같은 경우는요, 현재 타임라인에 이 타임라인 시퀀스의 타임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타임라인은요, 29.97 프레임 레이트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9.97 프레임 레이트로 지금 현재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L 누르시면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L을 2번 누르잖아요? 그럼 2배속으로 동작을 하고요, L을 3번 누르면 3배속으로 동작을 합니다. 3배속으로 동작을 하고, 이때 여기 빨간색 버튼, 컴퓨터 버튼이 여기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변하는데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동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시간 동작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한번 2배속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얘가 2배속 동작하게 되면은 빨간색이 같이 켜지죠. 이렇게 실시간 동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배속으로 얘가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서 얘로 이렇게 파일이 넘어갈 때, 디스크에서 할 때의 디스크 데이터 전송량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만약에 되면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성능이 얘가 나오더라도요, 여기 실시간 성능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스코프를 이렇게 하면은 스코프 때문에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가 지금은 이렇게 플레이 눌렀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버튼이 있고요. 그 뒤에는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도는 1920에 1080 해상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브라우저에 와서요, 자, 소스를 한번 보시면요, 다른 이미지의 파일들을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4K짜리 파일도 있고요, 1280, 720짜리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폴더에 이렇게, 자, 이렇게 2개 클립을 이렇게 동작으로 놓아놨고요. 다시 D키 누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 클립 같은 경우는 1280에 720 해상도의 클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트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얘를 만약에 저희가 50%, 75, 50%로 보면은 여기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홈.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올 버튼을 누르시면요, 전체 클립이 보이시는 거예요. 전체 클립 보이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O를 풀면요, 6S하고 인아웃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인하고 아웃 버튼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얘를 누르시면은 이 타임라인 마커의 앞쪽으로의 3초, 그리고 뒤쪽으로의 3초, 그래서 총 6초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 버튼, 올 버튼 이렇게 활성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버튼 상태에서요, Alt키 누르고 휠 버튼으로 이렇게 휠 위아래로 넘겨주시면요, 올 버튼 끄고 휠 버튼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올 누르면 전체 화면 올이 딱 전체 타임라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타임라인을 끄고 키고, 오디오 끄고 키고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마스터 오디오를 끄고 키는 옵션이고요. 얘는 현재 타임라인 트랙에 있는 클립의 오디오를 끄고 닫는 옵션입니다. 현재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은요, 클립 같은 경우는 2개의 비디오 트랙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두 개 비디오 클립도 지원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필름 스트랩을 보는 옵션입니다. 해당 썸네일을 보는 옵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프리미어에서 여러 개의 비디오 트랙이 있더라도 그 비디오 트랙이 이렇게 똑같이 호환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타임라인 클립에 락을 걸어서요. 이 타임라인을 못 지우게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락을 이렇게 걸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바로 그레이딩 레이어로 올리는 옵션인데요. 그레이딩 레이어 나중에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그레이딩 레이어를 만약에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면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위로 올리시면 그레이딩 레이어 단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그레이딩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이어 단위로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그레이딩 레이어 단위로 이렇게 클립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임라인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적 필요한 옵션들만 하고 이렇게 뷰어 창에서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의 옵션은 그 나중에 저희가 키프레임 공부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그레이딩 레이어 옵션이고요. 얘는 펜하고 틸트 옵션인데 펜하고 틸트 옵션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만약 그레이드를 하면은 그레이드 레이어에 그레이드 된 거면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추출돼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옵션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특수한 기능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레이드 타임라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그레이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레이어 공부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얘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요. 얘가 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림 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앞쪽 그리고 뒤쪽에 클립을 이렇게 트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Z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누르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옵션 시프트 S 누르시면요. 이게 클립이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여기에 편집 포인트를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Z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시프트 S 를 이렇게 귀엽게 두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립을 자를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워크플로우 상태에서는요, 편집 툴에서 이미 편집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 트림이라든가 이 옵셋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옵션들을요,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편집하는 그 시간에요, 따로 이렇게 설명을 따로 갖는 그때 따로 이렇게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 스코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웨이브폼, RGB 퍼레이드, 그리고 히스토그램, 벡터 스코프가 있고요. 벡터 스코프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YUV, HLS 벡터 스코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설명할 때 이렇게 그라데이션 툴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옵션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